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테슬라가 일으킨 전기차 바람, 지금 미국에서는 리비안이라는 신생회사가 이어받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있는 뉴욕 스튜디오에서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황정수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특파원. 자, 리비안이 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가가 $78였는데 하루 만에 30% 오르더니 오늘 역시 22%나 급등했습니다. 이틀 합치면 50% 넘게 뛰었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우선 테슬라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테슬라의 그 성장 과정을 리비안도 따라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향후 매출이 늘고 몇 년 뒤에는 이익도 낼 수 있다, 이런 장밋빛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리비안 시총의 지금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조 정도인데 리비안도 나중에는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고요. 리비안의 주력 차종은 사실 미국 차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트럭과 SUV인데요. 테슬라도 물론 사이버 트럭을 준비하고 있고 모델 X, 모델 Y 같은 SUV도 내놓긴 했는데 리비안은 약간 전통적인 SUV랑 좀 가깝고요. 테슬라는 약간 세단처럼 날렵하게 생긴 SUV죠. 그러니까 제품이 좀 겹치긴 하지만 많이 겹치진 않습니다. 이게 리비안만의 정체성, 이게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비안 팬들은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리비안은 리비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 포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거든요. 어떤 신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6개월 정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고 이 업체들이 어떻게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은 또 $5, 포드는 $7 정도의 주식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친환경차에 엄청난 페이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초기 생산한 20만 대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7,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리비안 트럭 가격이 $75,000 안팎인데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10% 정도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지는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테슬라와 리비안이 함께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값 $75,000 정도면은 10% 깎아줘도 엄청나게 비싸네요. 어찌됐든 첫 상장일부터 이미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 GM 또 포드, 시총을 모두 제쳤는데 제가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리비안 차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생산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사실 차가 유튜브에는 많이 보이는데 사실 도로에서는 저도 못 봤거든요. 이게 아직 많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생산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멀 공장에서 픽업 트럭 R1T 생산을 시작했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180대 생산해서 총 156대 납품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리비안 직원들한테 다 갔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리비안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얼바인이나 그 공장이 있는 일리노이주 노멀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연말까지는 트럭 1200대, SUV 25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인도는 트럭은 1000대, SUV는 15대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돌아다니는 차가 없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건 역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리비안이 실제로 돈을 벌고는 있나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돈을 벌지는 못하고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순손실이 $10억, 올해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9억 9,400만, 그리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순손실이 $2억 8,800만 기록했습니다. 차는 이제 막 팔기 시작했는데 인건비하고 생산비는 예전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또 R&D 투자도 계속 증가해서 2021년 상반기에만 연구 개발에 $6억 8,300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스스로 손실 여력이 있는 성장 단계 회사다, 미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초기 수익의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마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첫 모델 출시 이후 약 10년간 적자를 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업 흑자를 리비안이 영업 흑자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예약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000를 받고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트럭과 SUV 예약 주문이 총 합쳐서 55,400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생산 캐파는 15만 대고요. 트럭과 SUV가 6만 5천 대, 아마존에 납품하기로 한 벤이 8만 5천 대 연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동률을 이 공장을 캐파대로 다 돌려서 생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부품 수급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5만 5,400대의 예약 주문을 받아놨는데 이건 내후년이죠. 2023년 말까지 모두 납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비안이 올해 초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아왔는데 환불이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금 $1,000만 내고 주문을 내놓은 고객들이 뜻밖의 횡재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사실 리비안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보답을 한 것 같은데 9월 말까지 사전 주문했던 그 고객들한테 그 리비안 주식, 그러니까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IPO 물량의 최대 7%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이 사례를 보도를 했는데 개인당 175주까지 $78의 주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175주를 모두 샀다. 개인당 1인당. 그러면 13,650달러, 약 1,600만 원 정도를 리비안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약 12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21,000달러 정도가 됐고요. 며칠 만에 한 7,350달러쯤 이상, 그러니까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벌게 된 겁니다. 이들에겐 보호예수 기간도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되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횡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틀 만에요. 그렇군요. 알았다면 저도 투자했을 텐데 $1,000 냈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창업자 RJ 스카린지라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일단 그 1983년생이고요. 공과대학으로 유명하죠. 세계적인 명문인 MIT의 기계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직접 SEC에 내는 그 증권신고서의 CEO 레터를 썼는데 거기에 나온 표현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오래전부터 본인은 차에 집착을 했다. 그래서 자기 침대 밑에는 후드를 놔두고 옷장에는 차의 앞유리, 책상 위에는 엔진 부품을 놔두면서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친환경 문제에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스포츠카를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혁신적인 차를 못 만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그 테슬라가 당시에 이제 이런 세단 스포츠차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이것과 좀 비교해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께부터 현재 트럭, SUV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시장에 없던 효율성 그리고 또 트럭하고 SUV는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이쪽에 주력해서 그 리비안만의 브랜드를 확립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연봉은 130만 5천 달러, 즉 15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주식, 스톡옵션 같은 건 뺀 겁니다. 또 특이하게 주가가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스카린지가 22달러의 그 리비안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게 뭐 주주들한테도 좋지만 이 스카린지 CEO한테도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적자 회사에서 뭐 연봉도 많이 받았네요. 예, 부럽고요. 일단 리비안이 10년 후에 최소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가 분석가가 2003년 설립된 테슬라도 작년에서야 겨우 50만 대 생산하고 이제 고객한테 인도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생산량 이거 굉장히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비안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얘기일 텐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2030년에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 뭐 이게 약간 좀 무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사실 충분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리비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생산 캐파가 연 15만 대인데 회사 측에서는 2023년이 돼야 20만 대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100만 대면 지금의 5배니까 뭐 사실 좀 뭐 많은 수치긴 하죠. 근데 이번에 IPO를 하면서 한 10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10조 원 좀 넘는 돈을 자금이 들어왔고 이 스카린지 CEO도 이제 공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리노이주에 돌리고 있는 노말 공장이 2017년쯤에 1,700만 달러 정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추가적인 투자 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긴 한데
단순 계산해 보면 뭐 공장이야 뭐 돈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100만 대를 생산할 만큼,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렇게 생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그러니까 차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마존에서 10만 대 얘기 계약한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존이 사실 변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살 수 있다는 게 계약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 리비안 그 기술에 너무 실망을 해서 지분을 다 털어버리고 관계를 만약에 끊어버린다, 이러면 리비안은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리비안도 스스로 그 증권신고서에 자기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생산 대수를 100만 대로 늘리면은 지금의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해 한 90만 대 좀 넘게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야 하는데, 리비안의 트럭, 뭐 SUV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디자인이 멋지고 뭐 사고 싶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이거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포드는 내년 초에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이라는 그 픽업 트럭을 출시할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까지 포드가 전기차 투자를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요. 폭스바겐도 이제 소형 전기차 SUV를 내놨는데, 지금 도로에서 목격이 되는데 또 상장이 또 사고 싶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전기차에 1,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폭스바겐이 발표를 했고요. 쉐보레도 그 실버라도라는 그 트럭 모델을 전기차로 또 출시할 예정이고요. 종합하면은 이런 기존 업체들도 가만히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총 2,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신규 업체의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과연 이 틈을 비집고 안착할 수 있겠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에 납품하는 그 전기 밴, 이거 지금 현재 리비안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아트, 닛산도 이미 유럽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 납품하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GM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테슬라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게, 테슬라는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든 상황에서 독점적으로 계속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승승장구를 해서 매출을 늘렸잖아요. 근데 리비안은 경쟁자인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그 강력한 차 업체들하고도 이제 계속 지금 앞으로 이제 험난한 그 경쟁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보다 더한 고비를 넘겨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업체 중에 진짜 글로벌 시가총액 5위, 6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뛴 거는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CEO의 의지도 상당하고요. 차 성능도 뭐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체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주식이 아무리 뭐 성장성과 기대감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실적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성장성도 뛰어난 회사인 건 맞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리스크도 상당하다. 저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황특파워는 뭐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좀 촌스럽게 느꼈습니다. 뭐 개인 취향차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일단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 증시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 시대의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비안에 대한 얘기를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